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모시고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반도체 얘기해보기 전에요. 지금 연준 통화정책에다 중동 리스크까지 오늘 코스피 1%대 하락 보이고 있고 시장 변동수 너무 큰 것 같은데 대응 전략부터 좀 말씀해 주실까요?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의외의 변수가 지금 발생을 했고요. 저희가 예단하기 어렵죠, 지금. 시시각각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예단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냉정하게 저희가 이성적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중동의 확정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모르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제 확정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은 시장은 그래도 성장성이 있는 반도체, 그리고 또 한 축으로는 이제 리스크 해지 차원에서 에너지주 이쪽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게 어떤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동 확전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라는 얘기는 전문가들께서 공통적으로 해주시는 것 같고, 성장성이 있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투자 전략을 짜보자 말씀해 주셨고요. 환율 오늘도 오르고 있고 유가도 지금 조마조마한 상황인데요. 환율과 유가 전망 좀 어떻게 보십니까? 역시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올해 달러 인덱스로 보면 한 108을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달러 인덱스 대비 우리 원달러 환율의 레이쇼가 있습니다. 그게 1.3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다면 1,400원을 넘길 가능성, 이게 상당히 높다. 두 개를 곱하면 숫자가 나오는데요. 1,400원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1,400원 넘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반도체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는데요. 최근 미국 인텔이 자체 AI 칩 가우디 3를 공개하면서 엔비디아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관련 내용 일단 한지원 캐스터가 정리했습니다. 더 똑똑한 인공지능 모델로 경쟁하던 글로벌 빅테크들이 이번에는 AI 칩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AI 시대로 접어들면서 빅테크 기업들은 자신들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칩을 직접 설계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서로의 오랜 강점을 위협하며 뺏고 뺏기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들은 왜 이렇게 경쟁을 하는 걸까요? AI 반도체 시장은 현재 534억 달러 규모에서 2027년 기준 1,194억 달러까지 빠르게 커질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주에만 인텔과 구글, 메타가 약속이나 한 듯 자체 AI 칩 신제품을 선보였는데요. 일단 빅테크들이 공개한 새로운 AI 칩 내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PU는 엔비디아, CPU는 인텔이라는 오랜 공식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인텔과 구글은 같은 날 각각 GPU와 CPU 시장을 주름잡던 엔비디아와 인텔 제품을 대체할 신제품을 발표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많은 빅테크 업체들이 최근 각각 새로운 자사 AI 칩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GPU는 엔비디아가 전 세계 80%를 차지하며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죠.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은 기존의 범용 GPU나 CPU의 의존도를 줄이면서 자체 칩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내용 살펴볼까요? 먼저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인텔은 지난 9일 인텔 비전 2024 행사에서 새 AI 칩 가우디 3를 공개를 했는데요. 인텔은 가우디 3가 엔비디아에서 상용화한 최신 GPU H100보다 대규모 언어 모델을 50% 더 빠르게 훈련시킬 수 있고 전력 효율도 2배 이상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반 엔비디아 전선의 또 다른 대표 업체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해 11월 연례 행사인 이그나이트 2023에서 AI용 GPU 마이아 100을 공개한 바 있는데요. 이 마이아 100은 챗 GPT로 유명한 오픈 AI와 협력해서 개발한 바 있습니다. 또 CPU 분야에서는 특히 서버 분야에서 탈인텔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는 지난 9일 넥스트 2024에서 서버용 CPU 엑시온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 구글이 지금까지 텐서 시리즈를 선보여왔지만 이렇게 서버용 CPU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지난해 서버용 CPU 그레이스를 출시했죠. 여기에 더해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이 PC용 CPU 개발에도 착수한 상태입니다.
AI 칩에서의 또 다른 큰 변화는 CPU 그리고 GPU로만 나뉘던 프로세서 영역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삼성전자가 개발 중인 AI 가속기 마하1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마하1은 메모리와 GPU 사이에서 오가는 데이터 병목 현상을 8분의 1로 줄여주는 칩이죠. 삼성전자는 마하1 개발을 연내 마치고 내년에 공식적으로 출시할 계획이고요. 메타도 자체 개발한 최신 AI 칩을 내놨습니다. MTI의 2세대 버전을 출시한 건데요. 이 칩은 지난해 5월에 선보인 1세대 모델 대비 4배 향상된 성능을 보여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AI 칩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엔비디아가 지배하던 AI 칩 시장의 다양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쟁이 결국 AI 시대를 더욱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센터장님 앞서 이제 보신 것처럼 GPU는 엔비디아다라는 공식을 깨기 위해서 이제 글로벌 업체들이 자체 칩 개발하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위협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되긴 할 텐데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기는 지금 소개가 안 됐지만 GPU 하면은 사실 엔비디아 양대 산맥이 이제 AMD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엔비디아의 올해 이번 분기 매출의 성장률은 전년 대비해서 한 250% 정도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AMD가 제시한 가이던스는 매출액 성장률 1%입니다. 네, 그만큼 엔비디아의 현재 상황은 이 구축해놓은 생태가 너무 견고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소개된 기업들 말고 제가 아는 이 인공지능 칩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업체들, 그리고 그들이 엔비디아보다 성능이 우수하다고 주장하는 업체들만 제가 한 20개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사실은 이제 그 반 엔비디아 연합군이 현재 만들어지고는 있지만 좀 시간은 상당히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쌓아놓은 시장 지배력이 워낙 견고하기 때문에 위협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전망해 주셨는데 인텔이 또 AI 칩 소프트웨어 생태 구축을 위해서 네이버와도 또 협력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네. 근데 주가는 오히려 이제 빠지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뭐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그 쌓아놓은 성이 너무 견고합니다. 사실은 인텔이 하기 전에 이미 그 전에 AMD 네. 또는 애플까지 협력을 해서 그 GPU와 관련된 생태계를 구성하려고 했는데 결국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인텔도 지금 그런 긍정적인 계획들은 발표를 하고 있지만 이 회사가 보여주는 실적 자체가 지금 썩 좋지가 않기 때문에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미중 간의 반도체 패권 기술 경쟁도 굉장히 치열한데요. 중국이 이제 자국 이동통신사들에게 미국산 칩 사용을 중단하라고 이렇게 반격에 나섰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인텔과 AMD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고 엔비디아가 또 간밤에 급락한 것도 중국 조치의 영향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관련해서 이제 저희도 자료를 좀 많이 좀 찾아봤는데요. 중국에 관련된 뭐 룽손이나 뭐 이런 업체들이 네. CPU를 제작을 하고 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인텔이나 AMD 쪽과의 기술 격차는 한 최소한 3, 4년 또는 많게는 한 5년 정도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좀 한계도 아직은 좀 명확히 있는 것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아직 뭐 인텔이나 AMD를 따라오려면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 잘 나가던 엔비디아 최근에 이제 $900 선도 무너졌습니다.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다 이렇게 보는 의견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가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하고요. 예, 좀 많이 올랐잖아요, 주가가.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의 이 생태계 이 영향력은 너무나 막강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내년도에도 이익 성장세가 계속 높아질 거는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지난해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뭐 새로 진입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제 생각엔 이제 기존의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은 뭐 굳이 뭐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여기서 내가 지금 새로 진입해서 뭐 돈을 많이 벌겠다 이런 생각은 조금 뭐 자제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워낙 아직 좀 가격이 좀 지금도 부담스러운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얘기도 좀 해보겠는데 삼성전자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면서 반도체 업계 전반에 좀 실적 개선 기대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우선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1분기 영업이익이 6.6조가 나왔죠. 그래서 저희 예상보다 1조 원 이상
잘 나왔는데요. 거기엔 좀 변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지만 반도체 재고평가 손실 충당금의 네. 환입 뭐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저희가 산정했던 것보다 좀 많이 반영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2분기 때는 그 충당금 환입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업황 자체가 빨리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뭐 지금 계속 앞에 말씀을 주셨던 인공지능 관련된 수요가 좀 좋은 것, 그거 상당히 플러스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결정적인 것은 작년에 삼성이 조금 뒤늦게 시작을 했지만 굉장히 적극적으로 감산을 했다는 것이죠. 네. 네. 그리고 감산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제 올해 하반기 때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들어온 부분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미국 정부 오늘 이제 나온 소식인 삼성전자의 보조금 64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8조 9천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결정을 했는데요. 우려했던 것보다는 좀 큰 규모를 받게 되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업체랑 비교를 해보면 네. 인텔이나 TSMC가 받은 규모랑 비교를 해보면 투자 금액 대비해서 비중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언론에서도 이제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 동안에 60억 달러 이상 이야기는 계속 꾸준히 예. 좀 나왔었죠. 그래서 아주 뭐 놀랄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결국은 그 뒤에 숨은 이제 미국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실 미국에서 반도체를 만든다는 거는요 굉장히 큰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네. 일단 충분한 인력도 별로 없는 상황이고 뭐 우리나라나 대만에 비해서 인프라도 굉장히 좀 떨어지죠. 그래서 삼성이나 TSMC가 미국에 가는 거는 굉장히 큰 모험을 하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미국 당국에서는 돈으로 우리가 메워주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 전에 우리 앵커님께서 인텔 주가가 올해 좀 안 좋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올해 한 30% 빠졌습니다. 인텔 주가가. 네. 돈은 제일 많이 받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런 우려감도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돈 받은 거는 뭐 좋은 얘기긴 하겠지만 그렇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자체 기술력을 좀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미국에서 이루어질 가능성보다는 국내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미국에 삼성이 가는 전략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리스크 해치 차원이 굉장히 크다. 네. 네. 왜냐하면 거기에 짓는 공장이 파운드리 공장일 텐데 그러면 이제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파운드리의 가장 큰 고객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뭐 삼성으로서는 좀 위험 부담을 안고서라도 미국에 가는 게 뭐 전체적인 리스크를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변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조금 규모에 집중하기보다는 뭐 기술력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 잠정 실적이라서 이제 뭐 세부적으로 사업 부문별로는 나오진 않았었는데 반도체 중에서도 이제 메모리는 흑자 전환, 비메모리는 여전히 적자라고 이제 분석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참 뼈아픈 부분이죠. 사실은 삼성전자가 메모리에서는 어차피 지금 세계 뭐 한 30년 넘게 지금 1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뭐 더 잘하는 걸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앞으로 좋아질 부분은 결국 파운드리에서 경쟁력을 좀 따라잡아야 될 텐데 이게 이제 안타깝게도 사실은 지금까지 보여준 부분을 보면은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분석한 그 자료를 보면은 삼성전자의 그 비메모리 매출액이 예전에 제일 잘 나갔을 때가 이제 2013년, 지금부터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에 TSMC의 매출액 대비해서 거의 한 90% 정도까지 쫓아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비중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졌냐면 30% 중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냉정하게 제가 좀 과장돼서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가 TSMC보다 3배 못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이제 많은 그 분들이 이제 기대를 하시는 게 그래도 2030년이면 삼성전자가 좀 원기를 회복하지 않겠냐. 저도 뭐 당연히 바라고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을 하는데 지금까지 보여준 결과는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제 근본적인 고민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그 보고서도 여러 번 언급했었는데 좀 대대적인 리셔플링이 필요한 거 아니냐.
아주 큰 규모의 그런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보다 오히려 TSMC와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 비메모리 부분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센터장님께서 글로벌 반도체 업계 통틀어서 삼성전자보다 덜 오른 주식은 찾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었는데 삼성전자 주가 오늘 다시 보니까 8만 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앞으로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굉장히 좀 사실 실망스러웠죠. 이게 삼성전자가 지금 사실 국민주가 된 상황이고, 뭐 제 주변 애들도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좀 여러 가지로 이제 면목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상당히 부진했었는데 어쨌든 메모리 업황은 저희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뿐만 아니라 이제 내년도까지도 전체 반도체 성장률보다 높은 성장률을 메모리에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많은 분들이 실망하신 부분이 HBM에서 지금 삼성이 못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우려감들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도 지금 하반기부터는 조금 그 실마리를 지금 풀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제가 뭐 다는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기고 있어서 주가는 점진적으로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네, 메모리 업황 회복 기대와 HBM에서도 조금 늦었지만 돌파구를 마련하고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SK하이닉스 얘기도 좀 해보겠는데요. 20만 닉스로 좀 가다가 역시 이제 뭐 18만 원 수준으로 다시 좀 떨어졌습니다. 네. SK하이닉스 25일 실적 발표한다는데 1분기 실적은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번에 뭐 이제 삼성전자도 실적이 잘 나왔고 또 미국의 마이크론도 실적 서프라이즈가 났습니다. 그걸 보면 하이닉스도 실적이 시장 기대보다 좀 잘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난 4분기 때 어쨌든 흑자 전에 성공을 했죠. 네. 그리고 올해 1분기 원래 당초의 시장의 이제 기대치는 이제 1조 원대를 가지 않겠나라고 봤는데요. 저희는 2조 원 초중반 정도까지 이익이 잘 나올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변수는 재고평가 손실 충당금 환입이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2조 원 초반까지도 실적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전망해 주셨고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이제 주가도 좀 빨리 올랐고 HBM 좀 선점하면서 사이클 주도력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전망하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센터장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은 그 작년에 SK하이닉스 주가가 1년 동안 한 90%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한 40% 올랐죠. 그래서 주도를 한 거는 맞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HBM에 대한 이제 뭐 기술력 우위, 또 하나는 삼성의 이제 상대적인 부진이죠. 그 두 가지가 겹치면서 하이닉스로 이 투자자들의 기대가 많이 몰렸는데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이라는 측면을 저희가 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물론 이제 PBR이 뭐 한 2.5배까지 올라간 적이 있긴 하지만 네. 지금 최근은 한 2016년 이후로 보면은 가장 높은 수준까지 현재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뭐 마찬가지로 수혜를 볼 거는 같지만 이제 서서히 삼성은 좀 힘을 내면은 그 하이닉스의 그 탄력은 약간씩 둔화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어쨌든 지금은 약간 주가가 좀 주춤한 것 같은데 지금 오히려 뭐 저가 매수 기회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담, 또 매크로에 대한 부담으로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죠.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올해 이제 국내 또는 전 세계를 다 통틀어서 메모리 업체만큼의 실적 개선 폭이 나올 수 있는 섹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서 세계 1, 2등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이기 때문에 네. 좀 대형주 중심으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뭐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조언을 해주셨고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많이 올랐는데 좀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작년에 보면은 반도체 투자가 좀 줄었죠. 전 세계적으로 두 자릿수 정도 감소했습니다. 근데 네. 올해는 이제 반대로 조금 증가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주 그렇게 큰 증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증가할 것 같고요. 요즘에 또 중요한 것은 거의 모든 국가가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은 뭐 관련된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 뭐 계속해서 실적이 좀 좋아지는 국면이 이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실력이 있고 좀 특화된 분야에 강점이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놓으면은 성과가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력이 있고 특화된 반도체 소부장들 같이 포트폴리오에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도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2분기 이제 반도체 투자 전략은 저희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조언 좀 해주실까요? 지금 이제 2분기도 좀 많이 지났는데 이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리 주식들은 조정시 매수죠. 조정시 매수 전략으로 가지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면 뭐 실적이 발표될 때마다 계속해서 조금 업그레이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부장 주식들 중에서 지금 뜨고 있는 분야가 있잖아요. AI 관련된 후공정 업체들 그런 중심으로 가져가는 게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반도체 투자 전략 유진투자증권의 이승우 리서치센터장과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